네, 그러면 자세한 날씨 전망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건가요? 지금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 이제 남부를 제외한 중부와 강원도 북부의 이제 산간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월요일이었죠. 예. 월요일 날 밤 9시에 발효된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지역은 한파 경보, 이보다 더 강도가 강한 강도로 지난 밤 9시에 다시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보다 기온이 좀 낮게 떨어졌습니다. 한 3, 4도 정도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낮게 떨어졌는데 좀 자세한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은 지금 한파주의보 내지는 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특히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 곳들이 많고요. 중부 대부분 지역은 영하 5도, 그리고 웬만하면은 영하권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바람까지 강하게 불다 보니까 실제 기온보다 체감상 기온이 더 낮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찬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람만 좀 덜 불어도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그냥 실제 기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난데, 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에는 이제 풍속 냉각 지수라고 해서 이 차가운 바람은 우리의 몸의 열기를 빼앗아 가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운 바람이 초속 1m 정도 불게 되면은 체감 온도를 한 1도에서 많게는 1.5도 정도 끌어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어제보다 좀 덜 춥다라고 느끼시는 남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어제는 좀 체감하는 추위가 좀 컸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내지는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의 영향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지는 않아서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온 정도의 체감 추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파특보의 기준은 뭐고 한파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한파특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종의 기상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특정 기준 이상이 되면은 뭐 인명적인 피해나 재산적인 피해가 예상이 될 때 기상청은 그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한파특보 지금 이제 보고 계시지만, 한파특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준에서, 물론 이제 주의보와 경보 강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추위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추위로 내려지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전날 아침 기온보다 10도 정도 떨어졌을 때 내려지는 것은 일종의 상대적인 추위로 내려지는 한파특보겠죠. 그런데 절대적인 추위로 내려지는 것은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의 기준에 따라서도 내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 초반에 내려지는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추위보다는 상대적인 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그동안 겨울 날씨가 좀 포근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맘때 가장 추워야 될 시기에 나타냈던 날씨보다는 조금 따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지금 내려진 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인 추위로 내려지는 한파특보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근데 내일부터는 오늘 아침은 추운 것도 아닙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굉장히 강해지면은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까지 아침에 머무르거든요. 그리고 한낮에도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4도에 머무는 그런, 내일은 이번 이제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절정에 달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전국 많은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확대가 되고 지금 내려진 지역들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에 내려진 특보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추위가 좀 강하다라고 해서 좀 한파특보가 확대된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기가 좀 두렵기도 한데 밤사이에 충청과 호남 또 제주 산간에는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내린 거고 앞으로 또 눈 예보가 있나요? 그렇죠. 좀 계속 이어지는 곳들, 특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도 계속해서 눈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뚜렷한 비구름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를 찬 공기가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가을 폭설 때도 경험을 했던 것처럼 같은 원리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위에서 이제 해기차, 바다의 대기기, 바다와
그 대기의 기온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눈구름이 형성이 돼서 이 눈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들어오는 지역이 주로 이제 전라북도나 이제 전라남도 지역, 제주도 지역이 되는데요. 지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령산맥이라고 해서 강한 산맥에 둘러싸여져 있는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해상으로 들어온 눈구름이 추가적으로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짙은 보라색으로 네. 나타나 있는 지역들은 이후에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까지도 추가적으로 20cm 이상의 눈이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주죠. 노령산맥이 위치하고 덕유산이 위치한 지금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60cm 이상의 눈이 내려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추가적으로 또 이들 지역에 계속해서 눈 예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각별히 계속해서 내리는 눈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이제 눈이 예고가 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집안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취약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점검도 하고 구조대, 받침대를 좀 보강을 해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눈 이번에는 뭐 습설과 건설을 따지기 이전에 네. 워낙 누적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붕괴 사고에 좀 대비를 붕괴 사고에 해야 이제 된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 많은 눈이 내려 쌓여져 있는 지역에서는 네. 눈이 내리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눈이 내려져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도 많은 뭐 제설 작업이라든지 붕괴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어떤 대응 방안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있을 텐데요. 예.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여진 지역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은 좀 안전한 곳, 그러니까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눈 예보, 특히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양의 눈 예보가 있고 눈이 아니더라도 비의 형태로 내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이제 내일은 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비가 되건 눈이 형태로 내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맞습니다. 돼서 뭐 보행이라든지 교통사고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파가 이제 내일 정점을 찍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겨울이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찾아온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맘때가 이제 12월 21일이라고 해서 낮의 길이보다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동지를 시작으로 예. 해서 이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1월 5일 소환추위 그리고 2월 말에 대한이 됐을 때가 우리나라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추운 이제 시기인데 문제는 이렇게 좀 이례적인 한파가 나타나는 것은 북쪽에 있어야 되는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이런 한파가 이어지는데요. 네. 물론 단계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번 추위는 일단 기존에 나타났던 것보다 장기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라는 그 원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일단 북쪽에 머물러 있던 찬기가 혹처럼 지금 우리나라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한기가 빠르게 동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은 이 한파의 장기화가 이어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북동쪽에는 이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 이제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처져 떨어져 나온 예. 그런 분리된 단절된 그런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한기를 불어 넣으면서 이 한기가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네. 영하 7도, 서울은 급기야 내일은 영하 뭐 12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기가 내려올 때는 한파특보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강풍이나 풍랑특보 그리고 눈도 많이 내리게 되고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건조특보까지 지속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한 웬만큼 내려질 수 있는 특보들이 다 내려지는 상황이 좀 유발되기 때문에 좀 이 추위가 좀 완전히 좀 누그러들고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한 토요일 낮까지는 계속해서 좀 각종 그 기상 현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기가 이제 북쪽에 있던 한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저희가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분간은 그럼 계속 춥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 추위의 절정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내일 옷차림은 좀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포근했던 날씨 탓에 우리 몸은 또 상대적으로 따뜻한 그런 날씨에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옷차림을 하실 때도 그냥
그냥 두꺼운 겉옷도 좋기도 하지만 오히려 얇은 옷으로 여러 벌 껴 입는다라고 하면 옷과 옷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기층이 보온의 역할을 또 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목이라든지 머리를 보호를 좀만 해주더라도 체감 온도는 6도 정도 높게 유지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각별히 좀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의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